골드만삭스는 독일계 유대인 마르쿠스 골드만이 세운 투자은행으로 한 해 총 매출이 40조 원에 이르는 세계 최고의 투자은행입니다. 이러한 골드만삭스가 최근 한국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골드만삭스는 지난 2005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서 똑같이 대한민국이 2050년에 미국에 이어 전 세계 GDP 1위가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한국의 2050년 예상 GDP는 8만 1천 달러로 이것은 독일과 일본을 모두 앞지른 수치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신성장 국가를 대상으로 모델을 만들어 한 번도 아니고 두 차례나 시뮬레이션을 했고 2년 간격을 두고 다시 실험해봐도 결과는 대한민국이 GDP 2위라는 것으로 크게 달라질 게 없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골드만삭스는 2021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기존 시장 전망치보다 0.4%포인트 높은 3.6%로 예상한다고 밝혔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식 투자 전략에서 한국의 경기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 개선과 미중 무역 긴장 완화 등의 영향으로 V자 회복 국면에 돌입할 것이라며 한국의 경제 성장률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드만삭스는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한국 주식이 주목된다면서 가장 큰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을 예측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한국에 주목을 하고 있는 이유는 한국 기업들은 추가적인 물가 상승을 견딜 것이라 내다봤고 한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생산자 물가 상승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던 점에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공식 자료에 따르면 4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5.6% 급등할 거라 예측했지만 5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기보다 2.6%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또한 골드만은 경기 회복세는 일반적으로 한국 기업들의 수익성 개선에 주된 원동력으로 작용했다고 덧붙였으며 한국에서 가장 높은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으로 SK그룹과 금호타이어, 현대제철, 한국조선해양, 롯데쇼핑 등을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 주식으로 돈을 만져본 적이 없기에 별 관심이 없지만 여튼 그렇다고 합니다. 한국이 출산율 저하라는 큰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이 일본과 독일을 제치고 2위로 올라간다는 말이 아직은 실감이 나지 않는데요. 하지만 당시 골드만삭스는 한술 더 떠서 한국이 견고한 성장세를 이룩할 것이라고 말하며 최근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브릭스 즉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에 한국의 K를 집어넣어 브릭스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보고서가 이제 와서 다시 떠오르는 이유는 골드만삭스가 그 중간치인 2025년을 예측했기 때문인데요. 그들은 한국이 2025년 정도에는 전 세계 GDP 9위를 충분히 기록할 것이라고도 예측했던 것입니다. 당시 2007년에 13위, 2008년에는 GDP 15위로 밀렸던 한국을 돌이켜보면 믿기 어려운 수치였던 점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2020년과 2021년에 캐나다, 러시아, 호주, 브라질 등을 제치고 10위권에 입성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2025년에 한국이 9위에 입성한다고 예측한 것보다 3년이나 당겨진 수치인 것인데요. 지난해 한국 경제 성장률은 주요 20개국 G20 가운데 중국, 터키에 이어 3위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 등은 경제 성장률이 대부분 마이너스 5%대에 머무는 가운데 한국만이 상승을 하여 순위가 역전된 것입니다. 골드만삭스는 한국의 첨단 산업과 성장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으며 한국이 급기야 2050년엔 8만 달러 이상의 GDP를 기록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소식에 배아파 흔장하는 나라가 있죠. 넷플릭스는 한국에서 양질의 드라마와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업체들에게 현재까지 8천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오징어 게임이 17일 세계 83개국에 방송이 되며 넷플릭스 시청 순위 1위를 차지하자 원작이 일본의 라이어 게임 배틀로얄을 모티브로 만들었으며 한국도 이러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쳐시부리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는 미국이 자본을 대주고 미국의 콘텐츠 제작 환경으로 인해 성장을 하고 있으며 일본도 미국에 투자가 있으면 일본의 선진화된 콘텐츠 제작 기술로 한국을 이길 수 있으며 한국의 미디어 시장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을 거라 짓거리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팬데믹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한국의 실업률과 저출산 등을 문제 삼으며 한국이 망하는 걸 지켜보는 일만 남았다며 심각한 또라이 증후군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본은 코로나 올림픽 등 어느 하나 세계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으나 한국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소식이 매일 들려오니 어지간히 심기가 불편했나 봅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일본인들은 한국의 몰락은 얼마 남지 않았다며 우리를 비난하기 바쁩니다. 졸라 바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로이터 통신에 의해 한국의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특집 기사가 흘러나왔는데요. 그런데 이후 한국의 몰락은 얼마 남지 않았다던 일본인들은 입을 닫은 채 아무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로이터의 보도 내용은 8월 한국의 실업률 통계 발표가 시작된 1999년 6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고 최근 3개월 연속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였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한국은 빠르게 극복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며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취업자는 지난 7월 기준 54만 2천 명 증가 그리고 8월에는 51만 8천 명이 증가했고 업종별로 나열해봐도 의료, 사회서비스, 운수, 건설 등 전 분야에 걸쳐 골고루 증가했습니다. 또한 분명한 것은 팬데믹 상황을 비교했을 때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을 정도입니다. 최근 유럽연합의 발표를 보면 그 점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지난 7일 유럽연합은 여행 안전국 리스트에서 한국을 포함하고 일본은 제외했습니다. 결국 이제 전 세계가 일본보다는 한국이 안전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이것만으로는 한국이 전염병을 완벽히 대처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전염병과 각종 세계 문제에서 우리나라는 올바른 대처 능력을 보여주면서 세계적 모범 답안이 되었으며 그로 인해 여러 국가는 한국의 능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처럼 빠르게 경제 회복을 해나가는 모습은 전 세계로부터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나라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은 과거와 달리 확연히 달라졌음을 알 수 있는데요. 또한 이번 팬데믹 사태로 세계의 시선이 한국에 쏠리자 어쩔 수 없는 듯 한국을 인정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은 지난해 1분기 기준 마이너스 0.5% 경제 성장 포인트를 보였으며 이후 올해 1분기에는 마이너스 1.3%를 기록하며 꾸준히 경제 역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결과와 더불어 외신들이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자 한국은 곧 몰락하고 말 것이라고 하던 일본인들이 한국이 옳았다. 세계에서도 일본인은 받아주지 않는다. 일본 정부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더 명확한 증거가 있을까? 라며 이제 와서 한국이 가는 길과 항상 반대로 가던 지난날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곧 다가오는 일본 총재 선거의 후보들을 보니 앞으로 30년은 더 후회를 하며 살아야 할 것 같네요. 레알TV는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을 하나도 빠짐없이 감사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의견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